네, 용칼 두 번째 섹션입니다. 드디어 드러났다. 언론 검찰 유착의 진실. 너희가 그러고도 기자냐? 네. 자, KBS가 한푸증권의 김경록 PB, 이분이 이제 정경심 교수의 투자 자문역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는 사기당했다. 사기꾼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먼 친척인 조범동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제대로 KBS에 보도가 되질 않았어요. 결국 이거 왜 언론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자신이 KBS 기자와 나눈 대화가 검찰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 찾아와가지고 알릴레오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드러났다. 언론 검찰 유착의 진실. 광고 잠깐 만나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내 PR입니다.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P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PR하고 싶으면 내 PR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내 PR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내 PR에 있습니다. 내 PR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내 PR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친절하시다네요. 네. 자, 그래요. 오늘 한겨레에 실린 기사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알릴레오 인터뷰 관련해서 실린 기사, 이게 전부입니다. 정경심 도운 증권사 직원 인터뷰 편집 논란. 이 유시민 이사장 쪽에서 인터뷰를 편집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예요. 예. 하드 등 손대지 않고 제출했지만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한 김경록 씨 증거인멸 인정 취지 부분은 유시민 이사장 쪽에서 뺐다. 이런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가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겠다고 했다. 나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뽑아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없애라고 했다면 내가 이미 다 없앴을 것이다. 시간도 많았다라고 밝힌 대목만 내보내서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을 부인하는 듯한 정황을 방송했다. 증거인멸이 뭡니까 여러분? 증거인멸이 증거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훼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또 정경심 교수 유리하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고일석 기자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검사가 증거인멸하려고 했죠? 하니까 김경록 씨가 아니요. 검사가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증거에 손만 대도 증거인멸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법원 가서도 이렇게 인정될까요? 증거에 손만 대도 증거인멸 시도한 거가 돼요? 그러면서 검사가 또 묻습니다. 증거인멸 하려고 했죠? 제가 어디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가 말아. 자, 그렇게 해서 검사가 또 묻습니다. 증거인멸 하려고 했죠? 자, 그랬더니 김경록 씨가 손댄 건 맞는데 내용에는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그러니까 검사가 증거인멸 맞다니까. 아무튼 손댔잖아요. 증거인멸하려고 했죠? 2시간 동안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록 씨가 아이고 그럼 뭐 증거인멸 맞겠네요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언론들은 보아라 김경록이가 증거인멸했다고 자백했다. 그런데 왜 유시민 그걸 편집했니? 그러면서 유시민 인터뷰에 그 힘을 쫙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쫙 빼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증거인멸을 자백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한번 보실까요? 관련한 기사. 여러분, 뭐 이것만 봐도 뭐 다 얘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얘기가 됐어요. 예. 뭐, 모든 언론이, 모든 조간신문이 다 이렇게 일면을 달았습니다. 김경록 씨의 아무 의미 없는 증거인멸 인정인데 이걸 갖고 모든 언론이 유시민이가 편집 때 증거인멸 인정했다는 증언을 누락시켰다 이러면서 이거를 기사에 야마로 잡았던 거예요. 야마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신문이 다 이런 제목을 뽑았다니까. 한국일보 유시민 김경록 인터뷰 왜곡 편집 논란. 검찰에서 증거인멸 인정했다는 증언 누락했다. 하하. 세계일보 유시민 김경록 인터뷰 편향된 편집 의혹. 서울신문 정경심 자산관리인 그러니까 김경록 말하는 거예요. 하드 교체가 증거인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국민일보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그 자체로 증거인멸 인정. PC 반출 멍청한 행동. 경향신문 정경심 자산관리인 하드에 손댄 자체로 증거인멸. 중앙일보 정경심 자산관리인 증거인멸 인정하는 게 맞다. 정 교수님도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한 발 더 나가서. 조선일보 유시민 증권사 직원의 증거인멸 인정 발언은 쏙 뺐다. 얘네들 다 한 몸통이에요. 지금 검찰하고 연합군을 구성했어요. 예, 여러분 얘네들이 한편 먹어가지고 한 사람 다구리 뜨는 거 그거 경험해 본 사람 압니다. 2012년 총선 당시에 당시에 그 새누리당 그리고 이 신문들 아울러 개신교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주 뭐 저를 짓밟았죠. 물론 김용민이가 저 총선 내서 많이 모자란 후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 정치 그만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용민이가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잘못된 사람이라도 그런 식으로 짓밟고 사람을 아주 그냥 포를 뜨고 회를 뜨고 이러는 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언론하고 검찰이. 자, 일단 앞서서 한겨레의 기사와 관련해서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가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김경록 씨 스스로 밝히기를 내가 인정했다.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내가 생각해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묻자 김 씨는 그게 안 되더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신이 생각해도 증거인멸이 아닌데 증거인멸이라고 얘기해서 뭐 그렇게 2시간 동안 닥달을 하니 그래 증거인멸 맞다라고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한 게 맞지? 라고 이제 되물은 거예요. 증거인멸이 아닌데 증거를 뭐 하나도 손댄 게 없는데 단지 하드디스크라는 물체를 교체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증거인멸이에요. 자기가 동의가 안 되는 증거인멸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증거인멸을 인정했다.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할 게 있어요? 자, 한겨레 기자를 지낸 허재영 기자
계속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겨레가 밝히지 않은 다른 녹취록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없애려고 했다면 제가 이미 없앴을 거예요.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바쁜데 왜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러느냐. 김경록 씨가 검찰이 추궁하니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행위 과정에서는 이게 증거인멸이어서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스스로 인식했었는지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녹취록 원문을 전반적으로 잘 소개하고 최종적으로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만 대면 인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은 안 켰어요. 그럼 여러분, 음주운전이 되는 겁니까? 뭐 그게 음주운전이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손만 대도 증거인멸?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법원 가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허재연 기자의 글 더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백 강요. 이거 증거 안 된다는 홍거우님 말씀도 있어요. 자, 어이구 이게 지워졌나? 아이고 이 중요한 걸 내가 지웠네. 이거 제가 지워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글이 또 있는데요. 허재현 기자가 한겨레에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한겨레 법조 기사의 신뢰성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쓴 배지현 기자가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 작년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거나 경력 기자 같습니다. 만약 좀 훈련이 덜 된 기자가 기사를 엉터리로 써왔다면 법조팀장이나 사회부장, 편집국장이 데스킹을 하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한겨레에 지금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법조팀이 정말 검찰 편향적이어서 그런 건지 후배들이 자꾸 대자보를 쓰니까 편집국장이 위축돼서 데스킹을 스스로 최소화하고 있는 것인지, 데스킹이라면 후배 기자들이 써온 걸 가지고 이런 기사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기사의 격이 좀 떨어지는데 하고 짝짝 빨간 줄 긋는 거, 이 데스킹입니다. 예, 이걸 남용하면 안 되겠죠. 또 기자들이 충실히 취재해온 사실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빨간 줄 그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한쪽 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다시피 한 기사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하는 건데 후배들이 자꾸 대자보를 쓰니까 편집국장이 위축돼서 데스킹을 스스로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겨레를 비판하는 건 저로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저는 강희철 법조팀 선임 기자가 형사 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한겨레를 비판하면 후유증이 며칠은 가서 제대로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저라도 이런 쓴소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명감에 글을 씁니다. 한겨레는 우리 민주주의 현대사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애정의 죽비를 드는 것입니다. 한겨레 내부에서 이런 날카로운 논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오라 또 나오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자, 강희철 선임 기자, 이 사람이 지금 허재현 기자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검찰주의자로 이렇게 매도됐는데 잘못됐다. 왜 이 친구가 허위 사실을 얘기하느냐? 라면서 이제 허재현 기자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이상호 기자가 참전을 했습니다. 이상호 기자, 여러분 아시죠?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전 MBC 기자. 이분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한겨레 강희철 법조팀장 아니에요. 이거 좀 잘못 아시는 건데 한겨레 강희철 법조팀 선임 기자, 네, 법조 선임 기자. 한겨레 강희철 기자는 고생하는 허재현 후배 쓸데없이 고소하지 말고 다이빙 벨에 대한 오보부터 사과하시죠. 강희철 기자는 그 오보 때문에 연말에 큰 상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김재철 치하의 MBC에서 징계의 치욕을 감내해야 했답니다. 저야 기사 쓰고 매 맞는 걸
천직으로 아는 놈이니 괜찮습니다만 다이빙벨이 구조를 방해했다는 강희철 기자의 끔찍한 오보가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구조 실패를 쉴드 쳐주고 나아가 세월호 진실 찾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용서하기 힘드네요.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저희가 심히 의심스러운 수사 행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제기된 의심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사사건건 해명한다고 깝치는 것도 피의사실 공표만큼이나 매우 주제 넘는 짓이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 아닌가? 지금 검사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 의혹, 그것과 관련한 공소장은 그야말로 거의 뭐 걸레지요.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공소장은 그렇게 엉망이고, 막 언론이 뭔가 보도를 하면은 우리가 짜장면을 시킨 게 아니라 한식을 시켰다느니 이런 걸 해명하고 자빠졌어요. 유시민 장관 방송에 대해서 그건 사실 아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이에요. 예. 어이구, 우리 이상호 기자가 이제 참전까지 하셨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강희철 기자가 조국 장관을 맹비난하는 그런 그 글을 한겨레 인터넷판에 올렸다가 금방 또 말하자면은 그 글이 비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 글이 비공개되니까 강희철 기자를 따르는 주니어 기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냈고 또 2차 성명까지 나왔어요. 그 성명을 가지고 다 편집국 회의실에 편집국장 방에 다 갖다 붙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달이 난 겁니다. 우리 강희철 기자가 대단한 분이네요. 훌륭한 분이네. 몰랐어요. 그동안.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전 잘 몰랐는데 훌륭하신 분이었네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도 우리는 아무도 편들지 않아. 이걸 또 과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강희철 기자께서. 다이빙벨이 이 구조에 도움이 안 됐다 정도가 아니라 구조를 방해했다. 이런 끔찍한 오보를 냈다는 것이 이상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송효훈 MBC 기자의 페이스북 글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늘만 보고 걷다가 꽃을 밟았네. 기자 후배의 카카오톡에 걸려있는 짧은 글입니다. 그 글을 볼 때마다 기자에게 딱 맞는 경고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너를 보고 걷다가 꽃을 밟았네. 월급쟁이로 살다가 기자 정신을 잃었네. 조중동 기자님들,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그 펜은 당신의 사주가 아니라 국민이 잠시 맡긴 것입니다. 조중동에게 부화뇌동하는 기자님들, 조중동 사주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조중동을 따라다닙니까? 따라갑니까? 기자로서 쪽팔리지 않아요? 다양성이 차고 넘치는 민주사회인데 다른 기사 좀 한번 써봐요. 그게 바로 여론 다양성입니다. 기자실을 박차고 나오세요. 기자들부터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제발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슬퍼지네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DNA가 다 다른데 한 목소리, 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유시민이가 지금 편집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누락시켰다.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본인은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증거인멸이라고 자꾸 우겨가지고 할 수 없이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됐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서 누락한 거 가지고 중요한 걸 누락시킨 것이냐 이렇게 과포장하고 아니 여기에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를 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답답합니다.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진실의 주도권은 유시민 장관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이런 비루하고 정말 잔악한 유착. 이제 국민들이 좋은 거 학습했어요. 여러분 언론 믿지 마세요. 물론 언론이 부분의 사실을 전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 또 그들의 프로파간다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편취해야 됩니다. 언론 믿었다가는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